예,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파기환송 재판 가능하다. 파기환송심 재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뒤집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몇 차례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상민 전 의원 작고한 얼마 전에 15일 작고한 13일이네요. 그때 이상민 전 의원이 작고하기 사흘 전에 15일 날 별세했는데 그 사흘 전에 SNS에 남긴 글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죠. 이거를 다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판사들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판사들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의원이 판사님들은 어째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나요?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일신의 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정치 패거리들이 겁나는가요? 호환이 두렵나요? 그 정치 패거리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쫓는 불납에 불과합니다. 판사님들이여 분연히 일어나 우뚝 서시오. 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마지막 메시지죠. 자, 오늘 이 17개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또 수원고등법원 이런 데죠. 일단 그 서울중앙지법원 여기서 지금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 의혹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까지 이 개발비리,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비리 의혹, 특히 대장동은 5천억짜리 배임 사건이죠. 그리고 대장동 저수지, 400 몇십억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은 기소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나중에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대형 사건이죠. 이거를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중단시켜버렸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국정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위정교사 1심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판사가 황당하게 무죄를 내린 이 위정교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선거법, 이재명의 선거법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형사 7부 이재건 부장판사가 하는 그쪽에 가 있는데, 그 서울고법 법원장도 오늘 출석을 해서 서울고법 법원장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수원지법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들을 지금 재판을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하급심인데 대법원 밑에 고법, 지법, 하급심의 법원장들이 와 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의 추미애, 전현희, 박균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린 건 그것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 그 하급법원에다가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이 하급법원의 법원장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대법원에서 한 일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TV를 생중계되니까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이재명은 왜 이재명을 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지만 하급 법원장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재판 속행 문제, 이재명 재판 재개 문제는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재판부, 5개 재판을 중단시킨 그 재판부의 법원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법의 이 대장동 사건 재판 중단시켰는데 거기에 법원장 나왔고, 서울고등법원 그 중요한 위정교사도 그렇지만은 선거법 사건을 이 재판을 지금 처음에 재판을 대선 후에 열기로 했다가 그것을 열지 않고 중단시켜버린 그 법원 재판부, 서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인데 그 재판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왔고 또 수원에서도 고법원장이 나와서 수원지법에서 지금 수사 중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하다가 중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특히 여기서 뭐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송석준 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 속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이 오늘 많은 거의 모든 빠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재명의 재판 문제를 따졌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선거법입니다. 유죄 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을 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 이렇게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왜 빨리 진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답변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 서슬이 퍼렇고 또 특히 판사들의 성향상 직접적으로 뭐 강하게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발언한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면은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촉출하려는 그런 시도, 그리고 대법정에 가서 법대를 점령을 해버리는. 자, 그러면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법원장들이 그 판사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변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재판 할 거야 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 정도 법원장이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은 충분히 법원 내부의 기로는 재판이 속행돼야 한다는 그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이 이 재판이 중단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위헌성을 지적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그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 항소심이 관련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이 국민의힘 질문의 초점은 뭐 다른 사건들 재판도 있지만은 특히 그 좌파에서 또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것부터 재판 속행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 오래 할 게 없죠. 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재판 한두 번만 열고 형량만 결정을 하면은 이재명 정권은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질문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두 개도 아니고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12개다. 재판은 5개고 12개 혐의죠. 그리고 일반 국민은 아주 작은 범죄도 재판받아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떳떳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을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자, 특히 20대 대선, 지난 대선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이제 고 김문기에서 몰랐다. 그 거짓말.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은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협박이었다.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허위 발언. 이게 기소된 지 3년이나 됐는데 이게 이토록 오래 지연돼야 될 일인가. 그리고 겨우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것을 재판도 열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헌법 84조 이재명 재판 중지 사유로 들고 있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판에 재직 중 범한 죄도 아니고 이 재직 중의 죄도 아니죠.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는 건 당선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인데 왜 재판을 정대하느냐 이렇게 바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조직기 재판하라. 그 재판부 그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는 재판부 아니냐. 형사 7부 이재건 재판장.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일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 기일 지정부터 재판 관련 사항까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송 의원이, 송석준 의원이 아니 중요한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장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법원장이 왜 있습니까? 법원장이 그런 중요한 재판은 어떻게 이렇게 뭐 지침을 주든지 해서 이 방향을 잡아줘야죠. 그리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재판에 왜 관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냐. 헌법 이것은 84조를 엄연히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따지니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추의 재판이 포함되는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렇지만 계속 이제 송 의원이 따집니다.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거라면은 재판을 정식으로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5개 재판 중에서 내란죄, 외환죄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잡범 성격이고 뭐 횡령 의혹이 있는 배임 사건, 그걸 개발 비리 사건, 거짓말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김대웅 법원장이 한 발 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일부가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속하게 하면은 5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당장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또 진전된 발언도 나옵니다. 오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재명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서울고등법원장의 말이 중요하냐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그걸 배당받은 재판부가 바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죠. 재판장 이재건인데 처음에는 여기서 이 재판을 대선 기간 중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출마를 못하죠. 그런데 이게 좌파들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이 대선 이후 6월 3일 날 대선이 그 6월 18일로 기일을 정했는데 6월 3일 날 이재명이 이겨버리니까 갑자기 6월 18일 하기로 했던 이 재판을 추후 지정, 그날 열지 않고 추후 지정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추후 지정은 말 그대로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먼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4개 재판부, 수원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에 뒀어도 추후지정 이렇게 해버려서 지금까지 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송석준 의원이 오늘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합니다.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중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재임 중에도 뭐 지금 5년이 갈지 얼마를 갈지 모릅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송석준 의원이 계속 묻는 겁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지금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 일단 추후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그 재판부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추후 지정한다는 것은 언제든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추후 지정은 말 그대로 상황이 변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물으니 김대웅 법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추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 기일을 언제든지 잡아서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송 의원이 다시 아니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론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왜 그거 이론하고 왜 실제가 달라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대웅
고법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 그 해당 재판부의 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재명 재판 숙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원이 대통령이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재판을 미뤄서는 안 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제때 판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지만은 충분히 지금 법원의 분위기도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이재명 재판 속행은 특히 이 파기환송된 이것은 굉장히 급하죠. 이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겠죠. 장경태가 바로 따지듯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재량 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냐? 자기 말은 그거죠. 헌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이것을 다수 학자가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고법원장 주제에 일개 고법원장이 재량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따집니다. 강압적으로 따지죠. 고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김대웅 법원장이 한발 일자 슬쩍 물러섭니다. 서는 척합니다.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했다. 김홍대 서울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판사들의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오늘 서울고법원장이 한 것 아니냐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장동 재판이 중단됐으니까 거기하고 또 수원 쪽에서 대북송금 재판도 있고 하니까 그쪽 법원장들의 이 코멘트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나오면 따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 선거법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은 서울 고등법원장,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라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것은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제가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재명의 재판 숙행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재판이 진행된다. 이 법원의 분위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판 속행 여론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은 재판이 재개가 된다. 그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파 진영 안에서도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울 고등법원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이 상황이 반전되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